인연은 소리 없이 끝난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지만 태도로 보여주는 침묵의 메시지.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조금 더 잘해주면 되겠지 애쓰며 이미 떠난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권력이 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 오늘 그 지혜를 빌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4가지 침묵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더 이상 아픈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품위 있게 물러나 당신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당신을 도구처럼 찾을 때 당신의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라. 그 사람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연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평소에는 아무 소식이 없다. 안부를 묻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결같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 나 급한 일이 생겼어. 1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만 쏟아낸다. 당신이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하면 그래, 병원 가봐. 나 이만 끊을게. 5분 만에 전화가 끊긴다. 어느 날 먼저 연락을 해본다. 나 요즘 좀 우울해서 그러는데 만나서 밥 한번 먹을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렇다. 아이고, 나 요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 다음 연락이 온 건 2달 후다. 역시나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전화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흔히 겪는다. 용건이 있을 때만 생각나는 사람, 들어줄 귀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그릇일 뿐이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가 있다. 처음에는 언니, 언니하며 잘 따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항상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온다. 언니, 이번에 손주 돌잔치 하는데 축의금 좀. 언니, 우리 아들 취업했는데 선물 뭐가 좋을까요? 나 요즘 병원 다녀하면 아이고, 빨리 나으세요 하고 3분 만에 끊는다. 참고 또 참는다.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오래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10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다. 결국 몸져 누웠을 때 그 후배는 문병 한 번 오지 않는다. 카톡으로 쾌유입니다. 4글자가 전부다. 그제야 깨닫는다. 나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이었구나. 반면 어떤 이는 다르게 선택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 패턴이 이상해졌다. 자기 일이 있을 때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해도 읽고 답이 없다. 어느 날 용기를 낸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나도 힘들 때 연락하고 싶은데 내가 내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보여. 그랬더니 친구가 당황하며 말한다. 내가 그랬어? 미안해. 몰랐어. 그 후로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게 됐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해도 안 변하면 그때는 내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정약용은 승승장구할 때 무난 인사를 오던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그러나 유배지까지 편지를 보내온 사람은 손에 꼽았다. 그는 그 소수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놓아주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진짜 인연은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묻는다. 아무 이유 없이도 마음을 건넨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이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연락 패턴을 살펴보라. 그 사람이 연락해오는 시점을 체크해보라. 항상 자기 일이 있을 때만이라면 신호다. 둘째, 내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보라. 당신이 힘든 얘기를 꺼냈을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아니면 빨리 끊으려 하는가. 셋째, 먼저 연락해보라. 당신이 먼저 만나자 힘들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확인하라. 넷째, 한 번은 솔직하게 말해보라. 우리 관계가 일방적인 것 같아라고. 그 반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다섯째, 변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스스로를 닳게 하는 일이다. 정약용은 쓰임을 다한 인연은 놓아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길 때 지금까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하겠다. 처음에는 분명히 고마워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인사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진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진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간다. 심지어 거절하면 서운해한다.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의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매번 고맙다고 했다. 퇴근하면 현관에서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인사하고 주말에는 외식도 시켜줬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달라진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진다.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고 퇴근에도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그랬더니 표정이 굳어진다. 갑자기요?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한숨이 먼저 나온다. 그 순간 깨닫는다. 내 마음이 이 집의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호의는 베푸는 쪽의 선택이다. 받는 쪽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는 빠르게 기울어진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한다. 처음에는 동생이 고맙다며 설거지도 돕고 반찬통 씻어서 가져가기도 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달라진다. 오면 텔레비전만 보고 먹고 나면 언니 수고했어 한마디 없이 반찬만 싸들고 간다.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면 그래 병원 다녀 하고 관심을 끊는다. 속으로만 사귄다. 동생인데 어쩌겠어.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나. 10년을 그렇게 참는다. 어느 명절 무릎이 아파서 올해는 각자 집에서 쇠자고 한다. 돌아온 반응은 차갑다. 갑자기 엄마 제사도 있는데 미안함은 없고 원망만 가득하다. 그제야 깨닫는다. 10년간 내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한 번 거절하니 원망을 한다. 이게 가족인가 싶다. 반면 어떤 이는 다르게 선택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다. 딸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를 봐줬다. 1년쯤 지나자 딸도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했다. 어느 날 딸에게 말한다. 엄마가 손주 보는 거 좋아. 그런데 가끔은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 당연한 게 아니잖아. 딸이 멈칫한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 그 후로 딸은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크지 않은 변화였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서운함을 사귀기만 하면
나중에 폭발해요. 작을 때 말해야 해요. 정약용은 아무리 작은 도움에도 반드시 감사의 편지를 썼다. 유배지에서 누군가 쌀을 보내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록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고마움이 사라진 관계는 머지않아 존중도 사라진다. 존중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고마움의 변화를 살펴보라. 처음엔 감사했는데 지금은 당연해졌다면 그것 자체가 신호다. 둘째, 거절했을 때 반응을 보라. 미안해하는가, 서운해하는가. 서운해한다면 이미 권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작을 때 말하라.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고맙다는 말, 듣고 싶다고 표현하라. 넷째, 변하지 않으면 줄여라. 말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의 호의를 줄여도 된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다섯째, 베푼 뒤의 마음을 살펴보라. 베풀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다. 베풀고 나서 허탈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마음을 주고도 후회가 남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마음을 쓰지 말라. 정약용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멀리하라고 했다. 세 번째, 말뿐인 사과가 반복되며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지금까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그리고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하겠다. 말은 그럴듯하다.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 다신 이러지 않을게. 진심처럼 들린다. 그래서 믿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약속을 어기고 사과하고 또 어긴다.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만 바뀌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다. 당신을 달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친구가 있다. 만나기로 한 날이면 항상 30분씩 늦는다. 처음에는 미안, 길이 막혀서 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래서 이해했다. 그런데 2번, 3번, 10번이 반복된다. 미안, 오늘도 좀 늦었네. 말은 똑같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날 물어본다. 왜 맨날 늦어? 나 기다리는 거 힘든데.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렇다. 아, 그랬어? 미안. 다음엔 일찍 올게. 다음에도 30분 늦는다. 그제야 깨닫는다.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 뒤의 태도다. 고치려는 노력이 보이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가? 그 노력이 없다면 사과는 그저 상황을 넘기려는 말일 뿐이다. 자식에게서 이런 일을 겪는다. 엄마, 이번 달만 도와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준다. 다음 달이 되어도 갚지 않는다. 미안,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 다음 달엔 진짜.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돌아오는 건 사과뿐이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엔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 더 이상 믿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3번이라고 본다.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반면 어떤 이는 다르게 대응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약속을 자주 어겼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처음에는 이해했다. 그런데 3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조용히 말한다. 나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나온 거야. 내 급한 일은 이해하는데 내 시간도 소중해. 친구가 멈칫한다.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 후로 친구는 정말 달라진다. 약속 전날 미리 확인하고 늦을 것 같으면 일찍 연락한다.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잘할 때가 아니라 불편해졌을 때를 봤다. 편할 때는 누구나 예의 바르다. 하지만 불편함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불편한 상황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사과는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사과 뒤에 행동을 보라. 말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라. 사과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신호다. 둘째, 3번의 기회를 기준으로 삼아라. 한두 번은 실수다.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다. 셋째, 한 번은 분명히 말하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힘들다고. 상대의 반응을 보라. 넷째, 변명이 많아지면 거리를 두라.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기준 없는 인내를 멈춰라.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스스로를 닳게 하는 일이다.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한다. 정약용은 말보다 행실을 보라고 했다. 네 번째, 대화 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금까지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말뿐인 사과가 반복되는 관계. 이제 마지막 신호를 말하겠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신호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음에 또 보자 하며 헤어진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다. 피곤함이 몰려온다. 오늘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댄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유독 지친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빠진다. 이것이 4번째 신호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다. 말을 고르게 된다. 눈치를 보게 된다. 설명해야 이해받고 조심해야 유지되는 대화로 바뀐다. 당신이 말할 때 상대가 어떻게 듣는지를 보라. 말을 끊지 않는가? 결론만 재촉하지 않는가? 당신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느껴지는가? 말로는 친하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의 이야기는 가볍게 넘긴다. 자기 말만 중요하게 여긴다.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 힘들었겠네 한마디로 끝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숨기게 된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다. 젊을 때는 무슨 이야기든 나눴다. 밤새 수다 떨어도 지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다. 만나면 그 친구 이야기만 한다. 당신이 말을 꺼내면 응, 그래서? 하고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린다. 만나고 오면 허탈하다. 나는 왜 만났지? 들어주기만 하다 왔네.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것이다. 반면 어떤 이는 다르게 선택한다. 비슷한 상황이었다. 오래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피곤해졌다. 이유를 몰랐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 친구 앞에서 나는 늘 맞장구만 쳤구나.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말한다. 나도 요즘 힘든 일이 있어. 좀 들어줄 수 있어? 친구가 놀란다. 미안, 몰랐어.
무슨 일인데?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진다. 완전히 균형이 맞진 않지만 최소한 일방적이지는 않게 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말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리를 두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이 끝난 뒤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만나고 나서 무거워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당신을 살리지 못하는 관계다.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는가? 만남 뒤에 허탈함이 밀려오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만남 뒤의 감정을 살펴보라. 기분이 좋아지는가, 지쳐지는가? 유독 그 사람만 만나면 피곤하다면 신호다. 둘째, 대화의 균형을 확인하라. 누가 더 많이 말하는가?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리는가? 셋째, 말을 고르게 되는지 살펴보라. 편한 관계는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조심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이다. 넷째, 한 번은 솔직하게 말해보라. 나도 힘든 이야기가 있어라고. 상대의 반응을 보라. 다섯째, 변하지 않으면 만남을 줄여라. 의무적인 만남은 서로를 지치게 한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다. 말이 줄어드는 관계를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다툼의 시작이 아니다.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다. 정약용은 마음이 편치 않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4가지 신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첫째,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관계. 둘째,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관계. 셋째, 말뿐인 사과가 반복되는 관계. 넷째, 만남 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이 4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말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화를 내는 일이 아니다. 미워하는 일도 아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고, 관계를 위해 감정을 삼켰고, 상대를 위해 기준을 낮췄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관계는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조용히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 설명을 줄여라. 연락을 늦춰라. 반응을 줄여라. 굳이 먼저 나서지 말라. 그러면 상대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붙잡으려 하는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지, 그 반응 자체가 답이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당신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서로를 살리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그는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남은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기준을 버리면 사람도 기준도 함께 잃게 된다. 인연은 끝나도 기준은 남아야 한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만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던 짐을 내려놓아라. 조용히 물러나 당신 자신을 선택하라. 그것이 가장 품위 있는 이별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